오늘은 UFC 317에 있었던 일리아 토프리아의 두 체급 챔피언 등극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프리아가 찰스 올리베이라를 1라운드 2분 27초 만에 KO로 제압하고 라이트급 챔피언에 올랐습니다. 이 라이트급 챔피언은 이슬람 마카체프의 타이틀 반납으로 인해 공석이었죠. 참고로 마카체프는 웰터급 타이틀전을 위해 라이트급 타이틀을 반납해 놓은 상황입니다. 재밌는 건 토프리아가 이번 경기를 앞두고 1라운드에 KO 시킬 것이라고 경기 전에 예고를 했어요. 근데 그 예고를 진짜 2분 27초 만에 만들어 버렸습니다. 경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보면은 올리베이라도 기회가 없었던 건 아니죠. 하체 관절기를 시도하는 장면도 있었는데 토프리아가 그거를 큰 위기 없이 빠져나와서 스탠딩 타겟전에서 올리베이라에게 정타를 맞춰서 경기를 끝냈죠. 글쎄요, 올리베이라가 왜 거리 싸움을 하지 않고 가까운 거리에서 토프리아와 이런 전면전을 했는지 개인적으로는 조금 의문이 남는 그런 올리베이라의 경기 운용이었습니다. 네, 토프리아는 17승 무패가 됐고 역대 10번째로 UFC 두 체급 챔피언이 됐습니다. 토프리아는 챔피언 킬러가 됐어요. 자, 이날 경기를 포함해 토프리아가 잡은 세 선수는 모두 전 현직 챔피언이었습니다. 일단 먼저 UFC 298에서 알렉산더 볼카노프스키의 2라운드 3분 32초의 KO 승리를 거뒀죠. UFC 308에서 맥스 할로웨이에게 3라운드 1분 34초의 KO 승리를 거뒀습니다. 패더급의 챔피언 2명을 정리하고 라이트급에 도전했는데 더 빨리 끝나버렸습니다. 1라운드 2분 27초 만에 전 라이트급 챔피언이었던 올리베이라를 제압했죠. 말씀드렸다시피 토프리아가 10번째 두 체급 챔피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거는 토프리아는 다른 선수들이랑 다르게 무패 기록을 갖고 두 체급 챔피언이 됐어요. 단 2년 만에 이룬 성과고 무패 기록을 갖고 두 체급 챔피언이 된 최초의 선수가 기자회견에서 데이너 화이트 대표의 말을 전해드릴게요. 데이너 화이트 대표는 토프리아를 극찬을 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요. 토프리아는 경기 외적인 면에서도 엄청난 끌림이 있습니다. 자신만의 스타일이 있고 미디어를 활용할 줄 알고 팬들과 소통도 탁월합니다. 그는 단지 파이터가 아니라 브랜드가 될 수 있는 인물입니다. 스페인과 조지아 양쪽 팬층을 모두 흡수하고 있다는 것도 인상적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단순한 챔피언이 아니라 스타 파이터입니다. 토프리아는 그 둘을 모두 갖춘 몇 안 되는 선수입니다. 토프리아가 큰 무대에서도 전혀 주눅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가 처음 메인 이벤트에 섰을 때도 그는 마치 자신이 그 무대를 지배하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했어요. 이건 아무리 훈련으로 만들어지지 않는 본능적인 부분입니다. 선천적으로 슈퍼스타의 자질을 타고났다라는 거를 또 인정한 화이트 대표입니다. 그리고 그의 경기 운영 방식도 아주 똑똑합니다. 그는 무작정 치고 들어가는 스타일이 아니라 상대를 읽고 분석하며 결정적인 순간을 만들어냅니다. 그게 진짜 엘리트 파이터의 모습이죠. 우리는 UFC에서 단순히 화려한 피니시만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선수가 어떻게 싸우고 어떤 마인드셋을 갖고 있는지도 봅니다. 토프리아는 그 모든 면에서 챔피언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토프리아가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는 자신감입니다. 그건 단순한 자만이 아닙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정확히 알고 있다는 확신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하는 또 하나는 그의 팀입니다. 그는 훌륭한 팀과 함께하고 있고 그 팀은 그를 올바르게 이끌고 있어요. 너무 빨리 체급을 올리는 게 항상 좋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은 완벽한 타이밍을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다들 아시다시피 토프리아의 팀에는 메랍 드발리시도 있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UFC에서 항상 차세대의 슈퍼스타를 찾고 있습니다. 지금 그 자리에 가장 근접한 인물이 바로 일리아 토프리아입니다. 토프리아는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파이터고 이미 스페인과 조지아 그리고 미국 내에서도 팬층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가 앞으로 누구와 싸우게 될지, 라이트급에서 누구를 만나게 될지는 시간이 말해줄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우리는 이미 다음 세대의 얼굴을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토프리아의 다음 상대는 누가 될까요? 중계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토프리아의 인터뷰가 끝나고 중계 카메라가 선수 3명을 잡았습니다. 중계 카메라에 잡힌 선수가 아르만 사루키안,
저스틴 게이츠, 그리고 패디 핀블렛입니다. 패디 핀블렛은 옥타곤에 올라와서 토프리아와 설전을 벌이고 토프리아가 몸싸움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선수 중에서 가장 랭킹이 낮은 핀블렛이 토프리아와 싸우는 게 아닌가라는 또 추측이 돌았죠. 왜냐면 토프리아와 핀블렛은 서로 스페인과 영국 국적이고요. 같은 유럽이면서 축구 쪽에서 엄청난 라이벌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둘의 경기를 레알 마드리드의 홈 구장이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에서 만드는 게 아닌가, 만들 수 있지 않느냐 가능성이 많이 나왔던 건 사실이죠. 근데 데이나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핀블렛이 올린 건 실수다. 도대체 누가 그를 거기로 들여보내는지 모르겠다. 절대로 일어나선 안 될 일이었다 라고 말을 했고, 여기에 토프리아는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근데 데이나 네가 거기 없었잖아. 그래서 일어난 거야. 그리고 저스틴 게이츠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라이트급 타이틀전을 주지 않으면 은퇴하겠다. 여기에 데이나 화이트 대표는 타이틀전을 안 준다고 은퇴하는 건 좀 그렇지 않아? 그러면 그렇게 말을 했으면 은퇴해야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르만 사루키아는 바로 트위터에 글을 올렸습니다. 나는 토프리아를 끝낼 수 있다. 토프리아도 그걸 알고 있으니까 나를 피하는 거다. 그러면서 내가 다음 타이틀 도전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마카체프와 토프리아의 또 슈퍼파이트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마카체프는 잭 델라 마달레나와 웰터급 타이틀전을 위해 라이트급 타이틀을 반납하고 웰터급 타이틀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토프리아는 계속해서 마카체프를 쫓아가고 있죠. 이번에 라이트급으로 체급을 올린 것도 그 이유 중 하나고요. 토프리아는 계속해서 마카체프가 자신을 피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 전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 꿈은 이슬람이 웰터급 챔피언이 되고 UFC가 나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올라갔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경기는 마드리드에서 열렸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웰터급 타이틀전을 마드리드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에서 하자, 이런 말이죠. 그럼 토프리아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번 대회에 있었던 다른 몇 가지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로보캅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있는 브라질 출신의 미들급 파이터 그레고리 로드리게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로드리게스가 잭 허먼슨을 KO로 이겼죠. 그런데 다운당한 허먼슨에게 추가타를 날렸어요. 허브딘 심판이 말리려고 했는데 조금 늦었죠. 추가타를 때릴 때 그 당시 허먼슨의 눈이 완전히 풀려 있는 게 중계 화면에 잡혀 있었죠. 그러니까 완전히 실신해 있는 상태였는데 거기서 추가타를 때린 건 불필요한 게 아니었냐라고 주장하는 파이터들도 있고, 팬들도 해선 안 될 펀치였다, 허브딘이 늦게 말렸다는 의견도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와이드머니나 빌리 쿼란티노는 허브딘이 늦게 말렸다라고 주장을 했고, 에릭 앤더슨도 허브딘이 스텝을 잃었다 라고 허브딘의 잘못이라고 이걸 꼬집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로드리게스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심판이 멈추라고 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겁니다. 저는 제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잘못이 아니다. 나는 해야 될 걸 한 거다 라고 태어난 자세를 보였습니다. 네, UFC 317의 보너스는 일리아 토프리아와 그레고리 로드리게스가 퍼포먼스 오브 더 나이트를 받았고, 파이트 오브 더 나이트는 브랜든 로이발과 조슈아 반의 플라이급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의 이거는 올해의 경기가 아닐 정도로 굉장히 재밌고 화끈했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데이나 화이트 대표가 이 경기에 대해서 이렇게 코멘트를 했습니다. 먼저 이 경기가 왜 이렇게 됐는지 한번 알아봐야 되는데, 원래 로이발의 상대는 마넬캅이라는 랭킹 6위, 플라이급 랭킹 6위 파이터였습니다. 그런데 마넬캅이 부상당하면서 조슈아 반으로 변경됐죠. 조슈아 반도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6월 9일에 경기하고 거의 3주 만에 다시 옥타곤에 오른 거죠. 급 오퍼를 받고 다시 올라간 거예요. 조슈아 반이 원래는 랭킹 선수가 아니었는데 브루노 실바를 이기면서 랭킹 12위가 된 거예요. 사실 로이발 입장에서는 자기는 랭킹 1인데 아무리 대체 선수라도 랭킹 12위라는 싸우기 쉽지 않은 결정이었던 건 맞죠. 그래서 데이나 화이트 대표는 로이발에게 승리 수당을 주기로 결정을 합니다. 경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12위를 상대로 오퍼를 받았어요. 그래서 로이발에게 승리 수당을 주겠습니다 라고 기자회견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봐주셔서 모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